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인데 제가 58년생 여성분을 대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남자분이 60년생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남자분이 어린 경우가 잘 없는데 이 부분은 여성분이 나이가 2살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성분을 대리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고 분할할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서 여성분이 남자분한테 2천만 원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만하게 화해가 됐습니다. 소송 끝까지 갔으면 여성분이 돈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여성분 입장에서 그 돈 1천만 원, 2천만 원 더 받자고 몇 달 동안 계속 소송하면서 입시를 하시기 싫으셨나봐요. 그냥 이만큼 받고 빨리 그냥 헤어지고 싶다, 얼굴 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빨리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재판에서 재밌는 것은 남자분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받아들이시긴 했지만 그분은 그냥 누가 봐도 이혼하기 싫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통 이 나이대 되시면 50대 이상 넘어가시면 남자분이 이혼하시면 웬만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 남자분들은 다 이혼하기 싫어요. 이혼하게 되면 자식들은 엄마 편인 경우가 많고요. 엄마들은 자녀들하고 정서적 친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들은 그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가사일, 밥하고 빨리 하는 것을 자기 와이프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혼해버리면 그런 걸 해줄 사람도 전혀 없고 남자분이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남자분이 나이를 넘어버리면 남자분이 50대 이상 정도 되시면 대부분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이혼을 피하고 싶어 하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응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혼을 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본질. 결론은 본질이에요. 정말 이 남자분이 저 여성분하고 내가 내 배우자하고 정말 배우자를 아끼고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해서 잘 유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웬만하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상대방의 이혼 소송을 취하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만히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양쪽 변호사나 법원에 있는 판사님도 보시고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고 배우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이혼을 좀 급박하게 진행 안 하고 웬만하면 조정을 좀 붙여가지고 두 분이 좀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게 웬만하면 다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 그 사람의 본질이 배우자를 아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다든지 이 재산을 내 명의로 계속 지키고 있고 싶다든지 지금의 이 위기를 한순간 그냥 잠깐 모면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면 법원도 그렇게 편들어주지 않죠. 웬만하면 이혼시켜버리려고 하죠. 그러면 본질이 배우자를 아끼려는 마음인지 배우자를 아끼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지 한순간 위기를 모면하려는 건지 어떻게 그 본질을 구분하느냐. 평소 행동이죠. 평소 행동. 지난 20년 동안 배우자한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가정은 내팽개치고 집 밖으로 돌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혼 소송이 걸렸다고 내가 이혼을 피하고 싶다고 갑자기 막 배우자를 아끼는 척 세상 아끼는 척 이런다고 변호사나 법원 판사님들이 그걸 갑자기 편들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혼 소송을 막고 재결합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정말 나는 이혼을 피하고 싶다면 평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내 배우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배우자하고 좀 가정을 자녀들하고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웬만하면 재판 외에서 웬만하면 말로 설득을 좀 해가지고 서로 소송을 취하고 다시 원만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보면 소송을 제가 대리하고 있지만 소송 밖에서 두 분이서 가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우리 합의 봤으니까 소송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보면 그래도 평소 행동이 극단적이지 않고 배우자를 그래도 좀 아끼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질, 그 마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건 특히 30대 여러분들 이혼해서 조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말 오늘 이혼하고 끝장낼 게 아니면 부부의 일은 부부의 일로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막 끼어들어서 한마디씩 거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자기도 혈기가 왕성하지 이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버리면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옆에 얘기를 한다고요. 친구한테 말해버리고 부모님한테 말해버리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사방에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30대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옛날 할머니 스타일들이 아니라고요. 야 딸아 너가 참고 살아라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들 어느 정도 똑똑하시고 어느 정도 생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이런 마음도 약간은 다 있으신 분들이라고요. 이미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감정이 격해 있어,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와서 막 미주알 고주알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얘기해버리면
시어머니 자기 딴에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죠. 자기도 이제 그런 시절을 거쳐왔는데 뭐 참고 살아보니 살만하더라. 결국은 이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듣고 있는 며느리는 이미 당신 아들 때문에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좋게 들리지 않고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그 말을 전달할 때는 당연히 나쁘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좋게 해서 말한 건데 며느리를 통해서 친정에 그 얘기가 들어갈 때는 나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감정이 격할 때는 양가 부모님이 좋게 말해도 나쁘게 전달될 때가 많으니까 그게 시부모님이든 친정엄마든 간에 말수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현명한 지혜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말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말수를 좀 내가 줄여보겠다. 10마디 할 걸 한 3마디만 하겠다. 이렇게 말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30대 자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부모님을 웬만하면 끌어들이지 마라. 정말 완전 끝장났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좀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송에서 자제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대리했던 사건인데 제가 남자분을 대리했는데 여자분이 먼저 소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로 엄청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물론 화가 나서 한 대 때린 건 맞지만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투잡까지 뛰면서 배달까지 해가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가지고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이 가정의 생활비로 다 지급했는데 어떻게 배우자 저 여자가 나한테 이혼 소장을 먼저 날릴 수가 있느냐. 소장 읽어보니까 자기를 완전 인간 쓰레기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화나서 한번 버럭한 거밖에 없는데 마치 남편이 나를 맨날 때리는 사람처럼 정말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를 해놓은 거죠. 그 소장을 읽는 순간 나는 가정에 대한 모든 미련이 다 사라졌다. 나도 참지 않겠다. 나도 저 여자에 대한 모든 내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 남자분은 아직 이혼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소장을 보냈어요. 근데 소장 읽어보니까 이때까지 가정을 위해 헌신한 나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했어. 그럼 화가 나지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나도 저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하겠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요걸 먼저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소장이라는 것은 많이 부풀리고 오버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할 때 100원 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100원을 다 인정해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100원 달라 그래도 70원만 주라 한다고. 또 내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10개를 주장해도 5개는 배척되고 5개만 인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장을 쓰든 준비 서면을 쓰든 변호사는 부풀리기 마련이야. 또 사람이란 것이 자기 유리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변호사한테 말을 할 때도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쏙 빼고 남자분이 잘못한 것만 주장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여성분은 자기 잘못은 빼고 남자 잘못한 것만 주장했는데 변호사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일부 감축될 것을 감안해서 더 부풀려서 소장을 막 적는다고요. 그렇게 적은 소장을 남편이 갑자기 받아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여기서 그 남자분은 잠깐 침착하시고 마음을 조금 진정을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생각해봤는데 이 소송을 끝장을 낼 것이다. 이 혼인관계는 평소에 내가 오랫동안 아무리 침착하게 생각을 해도 유지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마음껏 공격을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 변호사한테 다 전달하고 내고 싶은 증거 다 제출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이 보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 정도 상태라면 침착하시고 막말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소장에 막말 다 싣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공격 다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 여자도 뭘 잘못했고 그거 다 말하지 말고요. 이혼 재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이혼 재판 초기에는 조금 진정성을 갖고 나는 아직 이혼할 의사가 없다. 나는 아직 저 여성분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싶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도 할 말이 많지만 아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본인의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법원에 전달해야죠. 반대로 이때 침착하지 않고 남자분이 법원에 할 말 못할 말 주장으로 다 증거로 다 제출해버리면 그걸 본 여자분도 화가 난다고요. 인신공격을 당했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감정이 상했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는 말싸움에 끝도 없는 남 탓에 끝도 없는 서로 인신공격에 옛날에 해묵은 일 다 꺼내놔야 된다고. 5년 전에 네가 그랬지, 1년 전에 네가 저랬지, 오만 증거의 주장에 다 나온다고요. 그렇게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혼은 돌이키기 힘듭니다. 이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잠깐 진정하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소송에서 잠깐 자제하고 그거 다음번 기일에 제출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조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내가 이혼을 피하고 싶다면 세 가지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국은 본질입니다. 소송 밖에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혼 소송을 취하시키려면 배우자를 아끼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되면 생각보다 쉽게 소치하가 이루어진다. 결국은 본질이다. 두 번째, 부모님 끌어들이시지 마라. 특히 30대 남녀분들 부모님 끌어들이지 마라. 부부 일은 부부 일로 끝내라. 세 번째, 소송에서 자제하시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인신공격하지 말고 일단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한두 달 기다렸다가 할 말 다 해도 그때가 더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소송에서 자제하시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